명분이란 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나 한국 사회에서는 적잖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나 시계판에서는 목숨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카키필드는 사실 신생 마이크로 브랜드에서도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을 법한 디자인과 제조 난이도를 선보입니다. 하지만 다이얼상 해밀턴 로고를 대체하자니 헤리티지 아이언돔이 결코 이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샌드블라스트 처리된 케이스와 사파이어 글라스 조합 덕분에 전쟁터에 나가도 될 만큼 스크래치 염려를 덜어줍니다. 부담없이 편히 착용할 툴워치로는 제격인데 전장에서 반사경으로 기능하게 한 것일지도 모르지만 무반사 코팅의 부재는 아쉽습니다. 코팅 방식이나 적용 횟수에 따른 차이는 있지만 통상적인 수준으로 내부에만 2차례 코팅을 입히는 데에는 1불 정도의 원가 상승이 발생합니다. 판매가를 따지고 보면 마른 행주를 짜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해를 못할 일은 아니라고 보여지지만요. 솔리드 케이스백에 표기된 재원상 방수는 5기압입니다. 방수 테스트 결과 10기압도 통과합니다. 도하 훈련을 할 수도 있으니 간단한 수영에도 전혀 문제되지 않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케이스백을 열어보면 전혀 예상치 못한 자성 방지 케이스가 등장합니다. IWC 마크 시리즈에서도 볼 수 있는데 고출력 전자장비에 빈번하게 노출되는 파일럿 워치에서 사용됩니다. 라팔 전투기 파일럿보다 M16 소총수가 자성에 노출이 더 많이 되는 것인가 싶을 정도로 든든한 방어막을 구축해놨습니다. 얇은 수동 무브 덕분에 두께를 줄이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이점을 현명하게 활용하였습니다.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제조사의 소소하면서 실용적인 선물입니다. 자성 방지 케이스를 걷어내면 또 한 번의 마른 행주 비틀기를 시전해놨습니다. 굳이 경량화가 필요한 것도 아닐 텐데 홍콩 독수리 마냥 시커먼 무브먼트 홀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조우의 놀란 가슴은 무브와 맞닿는 다이얼의 뒷면에 꾸밈없는 정직함을 보고 재차 요동을 치게 됩니다. 물론 다이얼 뒷면까지 관리하는 브랜드는 롤렉스 오메가급으로 가야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 수준의 마감을 바라는 게 아니라 깔끔한 뒤처리는 성이라고 생각됩니다. 뒤처리를 스킵해가면서 원가 절감을 해야 하는 노력의 흔적이 보입니다. 인하우스 무브먼트인 H50은 에타 2802를 베이스로 하고 있으며 진동수와 파워 리저브를 변경하는 스와치 양식을 충실히 따르고 있습니다. 개인 취향의 영역이라 꾹꾹 눌러담고 지나가려 했으나 아직 수련이 부족한지 한 소리 하고 가야 속이 풀릴 것 같습니다. 수동 무브먼트의 밥상은 매일 차려집니다. 스마트워치 홍수 시대에 불편하고 심지어 미련해 보일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손으로 태엽을 감는 아날로그적 감성에 이끌려 구매한 소비자에게 육진동 초침을 선사하는 저의가 무엇일까요? 80시간의 파워 리저브가 사기를 꺾어가면서까지 사수해야 할 대단한 고지일까요? 또 한번 초침을 뽑아 꺾어버리고 싶은 마음을 어떻게든 진정시켜봅니다. 고객 입장에서 고심을 해본다면 파워 리저브 증가보다는 차라리 다른 부분에서 보완을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해밀턴에서 내놓는 가격대의 수동시계 구매자 층에서는 수동 무브먼트를 처음 접하는 사람이 다수입니다. 그렇게 풀와인딩된 손맛을 모르고 계속 감을 경우 태엽이 끊어져 버립니다. 실제로 이런 불상사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파워 리저브로 현혹하는 전략을 그대로 따르기보다는 풀와인딩 후에는 헛도는 매혹적인 전술을 시도하면 어떨까요? 이왕 포문을 연 김에 속마음을 토해내 보겠습니다.
그간 영상으로 차마 내보내지 않았던 다수의 마이크로 브랜드 시계들이 있습니다. A 브랜드는 다이얼에 당당히 새겨놓은 200m 방수는 고사하고 생활 방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경험도 실력도 양심도 부족한 데다가 원가마저 아끼다 보니 케이스백과 본체 사이가 제대로 조립이 되지 않고 틈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 소비자가 방수 테스트를 하고 착용할 수는 없을 테니 가벼운 물놀이 중 영문도 모른 채 한없이 물을 들이키는 다이버 워치를 만나게 됩니다. B 브랜드는 핸즈 파이프와 핸즈의 지름은 생각조차 하지 않고 그저 디자인만 고려한 핸즈를 우격다짐으로 쑤셔 넣어 놓았습니다. 재조립은 당연히 안 됩니다. 오버홀 없이 쓰다 버릴 것으로 생각한 건지 헐거워진 핸즈 구멍은 어떻게 손 쓸 방법이 없습니다. C 브랜드는 스크류와 홀이 서로 맞지 않게 제작된 창조적 기본기를 보여줍니다. 설마 소비자가 이걸 열어서 보겠냐고 생각해서인지 스크류를 잠근 것이 아니라 망치질 수준으로 박아 놓았습니다. 갈려버린 스크류는 본래의 기능은 고사하고 약간의 충격으로도 내부를 주저앉힐 수 있습니다. D 브랜드는 부식이 진행된 무브먼트를 넣어놨습니다. 아무렇게나 쌓여있던 악성 재고를 검증도 없이 받아 넣은 건 초특가 할인 무브먼트라는 달콤한 유혹에 넘어간 대가가 아닐까 추정됩니다. 어쩌면 헤리티지가 없는 신생 브랜드의 취약점을 빈티지 무브먼트로 보완할 심산이었을까요? 얼마 안 가서 고장난 빈티지 시계가 될 것이 뻔해 보입니다. 이 브랜드에서는 사용한 중국산 부분은 검증되지 않은 걸 입증이라도 하듯이 미미한 자성이 노출되자마자 처절하게 운명을 당합니다. 통상 항자성이 없는 경우 기껏해야 오차가 발생하는 수준이기에 탈자로 손쉽게 해결이 됩니다. 하지만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여주던 이 브랜드는 견고하지도 정확하지도 않은 휠이 축에서 틀어지며 빛의 속도로 톱니를 갈아버립니다. 모양만 예쁘면 그만이지라고 잠시 가지고 놀다 버릴 목적이 아닌 이상 일부 마이크로 브랜드 시계는 결코 저렴하지 않습니다. 검증된 시계들처럼 잘 관리해서 오래 사용하고자 하거나 최소한 중고로 처분이 가능하길 바라는 소비자를 위해 이를 공개할 필요가 있으나 잠시 미루려고 합니다. 여기저기서 화가 많이 날 이해관계자는 참으로 많지만 아쉽게도 우리 역량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혈혈단신으로 고군분투하는 자체 법무팀 정도를 갖추고 공동대표직을 수행할 변호사 정도가 합류할 때를 기다려보려 합니다. 가성비 좋다고 소문난 것도 하나씩 따져보면 좋게 보이도록 부단히 노력했지만 사실 딱 그 가격만큼의 혜택을 주고 있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해밀턴은 가성비 관점에서 매우 자주 언급되는 브랜드 중 하나입니다만 카키필드는 양심과 실력의 아슬아슬한 기준점으로 보입니다. 기계식 풀코스 요리에서 입맛을 돋게 하는 식전주로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하지만 포크를 들고 화려한 만찬이 시작되면 누구도 식전주를 기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